글로벌 시가총액 순인데요. 10위 내에 미국이 8개가 들어있고 중국이 2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상위 4개, 소위 마가와 페이스북은 엄청난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이 위로 올라가서 자기도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으니까 애플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애플은 페이스북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금지, 옛날에 말씀드렸죠. iOS 14.5라는 거를 선전포고하면서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니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애플에 깔려있는 앱으로는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걸 금지하겠다. 애플이 저렇게 선언하고 나오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도 이번에 12버전에서 프라이버시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면서 역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막겠다. 한마디로 내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광고하지 말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이나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이제 타겟 광고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애플이나 구글은 저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인 독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이런 기존 플랫폼의 문법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호라이즌 같은 메타버스로 간다든지 이런 VR 기기를 껴서 저런 데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체로 플랫폼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많은데, 그래서 요번에 신제품을 냅니다. 무슨 신제품을 내냐? 페이스북 스마트워치가 내년 여름에 출시된다. 2010년 6월 10일이거든요. 스마트워치, 시계,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동되는 시계를 내겠다. 페이스북 앞으로 메신저 이거 보고 하라는 거죠? 마치 옛날에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보고 하듯이 여길로.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스마트워치의 대장이 애플이에요. 당연하죠. 애플워치죠, 애플워치. 압도적인 1등인데 이 애플워치의 매출액이 얼마냐면 한 분기에 14조입니다. 애플워치 하나뿐만 아니라 뭐 콩나물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웨어러블 제품들 끼거나 쓰거나 하는 게 한 분기에 14조를 팔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웬만한 기업들 1년 매출액이 훌쩍 넘죠. 아이폰 이런 거 빼고 웨어러블로만. 문제는 애플이 이렇게까지 독주할 수 있는 이유는 스마트워치 최대 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 옛날에는 미국이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중국입니다. 이게 옛날엔 미국이었어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워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에요. 게다가 중국은 매년 50%가 성장합니다. 올해 700만 개가 예상돼요. 성장률이 50%대야. 이거 미친 나라 아닌가? 야, 이게 미쳤지.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스마트워치 점유율은 당연히 앞에 있는 화웨이, 샤오미 중국 기업하고 그리고 애플이에요. 단가는 비교가 안 되죠. 가격이 뭐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날 테니까, 기본적으로 몇십 % 이상은 비쌀 테니까 애플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거의 애플이 다 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스마트워치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 양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 애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워치 점유율이 세계 1위죠. 만약에 페이스북 워치가 나왔다 내년에, 중국에서 팔릴 것인가? 팔릴 리가 없죠. 야, 이거 중국에서 페이스북이 막혀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워치가 팔릴 리가, 인스타그램이 안 돼요. 중국은 구글 워치 이런 거 만들어도 안 되죠. 유튜브가 안 되는데 뭐든 안 돼. 저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워치 뭐 이런 게 될 리가 없으니까 저기서 워치가 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애플밖에 없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웨어러블 시장에서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애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애플이 이렇게 규모가, 사이즈가 뭐 2조 달러가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할 수 있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플워치가 이미 2019년 기준으로 스위스 나라 전체보다 시계를 많이 팔죠. 옛날에 나왔었죠. 슈카월드를 달궜던 주제. 애플이 파는 시계가 스위스 국가 전체보다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것도 아니라 50% 이상 많아요. 야, 이거 세계 최대의 시계 회사가 애플이죠. 압도적으로 많이 팔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아마 매출도 비교가 안 될걸? 스위스 국가 전체 매출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안 되겠죠. 단가가 이게 더 비쌀 텐데. 이거 물론 엄청난 고급 시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계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저렇게 지금 페이스북도 뛰어들고 워치 시장이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까? 저처럼 이렇게 이런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 좀 노땅, 조금 아저씨들이나 차는 시계가 되고, 옛날에 우리 때가 아니 형님들 때 워크맨이나 형님들 때 이런 카메라가 서서요 하듯이 이것도 정말 비싼 고급 시계 빼고는 칼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왠지 옛날에 이런 정말 기계식 돌리는 시계에서 세이코죠, 이거 쿼츠 시계로 바뀌면서 시계 시장이 스위스 시계업이 한번 날아갔는데, 이제 쿼츠에서 전자식 시계에서 스마트 시계로, 디지털 시계로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시계업이 한번 뒤집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걸 했습니다. 지난주죠. 애플 WWDC 2021. 거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화다 씨. 요즘은 이렇게 등장해요.
야, 씨, 앉아있는 건 뭐야. 야, 우리 영화배우 등장한다, 영화배우. 야, 보였습니까? 요즘 시작 이렇게 합니다. 라이브를. 야, 하면서. 아, 실제 저렇게 등장해요. 내용 가서 보시고요. 1시간짜리 정도 되는데, 가서 보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와, 이렇게 등장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바타들이 일어나서, 와, 화난. 이게 이제 멀지 않은 여러분들이 보실 대부분의 어떤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IR 장면인데, 뭘 발표했냐? 발표한 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페이스타임이라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얼굴 보면서 하는 그 영상 통화가 있어요. 또 아이메시지라고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메시지 한 날리는 게 있거든요.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를 대단히 강화시키겠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면 페이스타임을 이렇게 서로 마치 줌처럼 보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요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같이 영상이나 이걸 보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야 누가 보더라도 애플이 SNS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SNS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전부 다 제공하겠다. 이 말인즉슨 누가 보더라도 페이스북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자체 제공하겠다. 싸우자는 거죠. 페이스북 SNS 영역을 내가 잠식할 수 있다. 경고를 알렸죠. 경고를.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 같진 않은데 계기면 네가 만약 if 계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맛배기로 살짝 보여줬죠. 이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만약에 진짜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저거를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왓츠앱 비슷하게 쫙 깔아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더 좋은 식으로 만들어서 넣는다면은 대단히 위협적이죠. 애플 기계가 10억 대가 넘게 깔려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생각나죠. 누가 보더라도 넷스케이프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 끼워 팔았거든요. 그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넷스케이프가 꽉 잡고 있었어. 이게 시장 점유율 80%였어요. 근데 이거를 끼워 파는 순간에 갔죠. 옛날에 보여드렸죠. 넷스케이프가 80%였어. 80% 세계 검색 모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공짜로 뿌리는 끼워 파는 순간에 0이 됐어요. 10년이 안 걸렸어요. 10년 만에 0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가 지금까지 욕먹고 있고 물론 저거 잘못했다가 하마터면 기업이 분할될 뻔했는데 니들이 독점이냐 그래갖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애플이 진짜로 저거를 화끈하게 강화해서 넣어서 주면 그냥 주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뭐 돈 내는 거 아니고 야 이거 끼워 팔기인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에서 앱을 판매할 때 여기서 만약에 어떤 결제가 있으면은 30%를 결제 수수료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플 iOS에서 뭔가 앱을 받아서 여기서 뭔가 결제를 일으키면은 거기에 30%는 애플에 가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 수수료를 구글이 먹죠. 애플한테 야 이거 니들 그 인앱 결제 강제하는 거 니들 통해서 무조건 하는 거 끼워 팔기 아니냐 그랬더니 애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답니다. 전 세계 성장을 위해서 애플이 그 3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니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안전한 국제 거래를 촉진해서 앱 개발자는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30%라는 게 얼마나 되는 규모냐 하면 한 해 매출이 58조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하고 맞먹어요. 저 30%의 수수료가 58조예요. 그냥 이거 하늘에 뚝 떨어지는 돈이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1년에 58조가 떨어져요. 기계 깔아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거 30%가 58조이기 때문에 애플이 비싼 이유가 있고 한마디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주요 경쟁사가 애플이다. 저런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를 만약에 공격적으로 뭔가 기능 설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물론 페이스북도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게 옛날에 페이스북은 경쟁사가 생기면 어떻겠냐 얘네는 샀죠. 2014년 왓츠앱 24조 원. 인스타그램 얼마에 사셨는지 아십니까?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1조에 샀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 왜 1조 원이나 주고 인스타그램을 샀을까? 9년 전이죠. 제가 2조에 샀습니다. 2조 콜. 다시 주면 안 될까? 네, 2조에 사줄게. 2조 2배. 아 조금 더 써서 3조 콜. 야 인스타에 3조 할 수 있으면 대박인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인스타그램을 팔았던 형이 이분인데 26살입니다. 그때 4천억 받고 엑시트 했거든요. 물론 페이스북이 했기 때문에 더 커진 건 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아까운 아까운 결정이라고 하나? 그 뒤로도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근데 이때는 인스타그램이고 왓츠앱이기 때문에 돈으로 가능했는데 페이스북의 이번 상대는 애플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은 2200조입니다. 돈으로 되지가 않는 상대고 만약에 정말 애플이 지금 애플도 누가 보더라도 확장 중이거든요. 더 확장을 해요. 2200조가 3000조 4000조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깔 건 다 깔아놨어. 기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다 깔아놨기 때문에 내 어떤 플랫폼은 다 깔려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영역 확장을 하는 중이다.
나오죠. 애플이 소프트웨어와 주변 기기를 이미 시장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 활용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먹히는 중인 거죠. 알게 모르게 꿀꺽꿀꺽 먹히. 원래는 30% 내고 살아남고 있었는데 30%씩도 58쪽 이렇게 쪽쪽 빨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맛있어 보이는 거는 갖고 가는 거죠. 성장을 위한 확장으로 100%를 갖고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확장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펼쳐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맛있는 거는 애플 같은 플랫폼이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다 자기가 하려고 할 거다. 만약에 정말로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은 뭐 심지어 3조 달러 3천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게 사실은 통하는 비즈니스라는 게 보여주기 때문에 작년에 애플 시총이 1000조가 올랐죠. 1243조 원. 물론 비쌌기 때문인데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 내가 먹을 거야. 시가총액 1000조라는 거는 멕시코 GDP를 넘는 걸 혼자서 1년에 먹었는데,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거대해지고 마치 끼워 팔기 하던 식이나 마치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그래도 30%를 갖고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내가 100%를 가져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야, 미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6월 12일입니다. IT 공룡 규제법. 잘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짝짝 지금 칼을 들을 수 있다. 팔다리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나온 법률을 보면은 이런 거. 이름이 이렇습니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 독점 종시법, 호환성 및 경쟁 증지법, 합병 수수료 현대화법.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면은 잘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플랫폼과 경쟁 서비스를 경쟁 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기업은 분할할 수 있다. 페이스북도 위험하죠. 인스타하고 잘릴 수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잘릴 수 있고, 애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저기 나오는 법률에 따르면 이런 거. 경쟁 기업들을 사전에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건 딱 페이스북 같은 걸 막는다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애플이 기존에 깔려있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넓히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법령에 걸리면서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런 싸움의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연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니지 모바일에서 문양 롤백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양 강화라는 게 있는데, 이 문양 강화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실패해도 기존 성능은 유지하게 패치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기존에 돈을 많이 넣었던 과금 유저들이, 나는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을 넣었는데 남들은 30만 원 넣어도 되게 해주니까 말이 되느냐 반발하니까 롤백 다시 패치해서 이걸 없앴죠. 이걸 롤백 사건이라 그러는데, 저 때 문제가 그러면은 패치해서 없애줬고, 저 패치 때문에 돈을 쓴 분들한테 결제한 돈을 환불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불해줬는데 문제는 게임 머니로 환불해줬죠. 현금이 아닌 게임 머니로 환불했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아니 왜 현금으로 주지 게임 머니로 주냐 이래갖고 리니지 모바일 뭐 시위 트럭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때부터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연초에는 두 분기가 지냈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분기가 지냈는데, 자 NC소프트의 주가와 NC소프트의 실적 어떻게 됐을까? 일단 주가부터 볼까요? 100만 원을 찍었다가 빠져갖고 80 몇만 원인데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그 불매 운동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 정도는 사실은 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요번에 컨퍼런스 콜이란 걸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실제로 NC소프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를 모아서 컨퍼런스 콜이란 걸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NC소프트에서 리니지 모바일 불매운동 영향 없다. 오, 영향 없다는데요. 노이즈는 있었지만 트래픽을 보면 영향 없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물어봤어요. 애널리스트 형들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소비자들이 좀 화나서 뭐 그런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담당자분이 솔직히 아무런 영향도 찾을 수 없었다. 진짜인가? 와, 대단하다. 리니지에 하는 분들의 충성심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봤습니다. 노이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트래픽에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매출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는 작년이 너무 높아서 여기서 빠졌지만 전분기 대비는 비슷하다. 좀 빠졌는데? 야, 조금 빠지지 않았나? 한 10%? 전분기 대비 조금 뭐야, 이 정도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다른 인건비나 이런 비용의 증가, 잠깐 매출이잖아. 하여튼 뭐 요 정도는 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영업이익을 보니까 물론 여기가 너무 높았죠. 작년이 너무 높아서 그렇고, 근데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맞았지만 괜찮아 같기도 하고, 야 약간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느낌에는 약간 야 저거 타격이 있잖아, 이거 많이 줄었는데요, 이거 어닝 쇼크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매운동의 영향이 아니라 인건비와 마케팅비 증가다.
그쵸?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마케팅을 많이 썼거나 요즘에 IT 하는 분들의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과금 많이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 비용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별로 타격이 없다는 거죠. 리니지 모바일과 리니지 모바일 매출액은 정말 타격은 있긴 있는데 이걸 있다 그래야 되나 없다 그래야 되나? 약간 있죠, 약간. 한 15%? 15%. 야, 그래도 좀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매운동 영향은 별로 없고 앞으로는 불매 영향을 벗어나서 쭉쭉쭉쭉 위로 올라갈 그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게다가 이것도 발표했어요. 발표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끊임없는 신작 모멘텀 그래서 트릭스터 M이 5월달이고요. 블레이드 소울 2가 6월달에 나온대요. 트릭스터 M 요즘에 화제죠. 뭐가 화제냐? 첫 번째는 여기 1, 2, 3위를 돈을 잘 번 걸로 화제였고요. 트릭스터 M과 리니지 모바일이 1등, 2 모바일이 2등, 트릭스터 M이 3등 그래갖고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 2, 3위를 모조리다 NC 게임이 한 게 화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제는 트릭스터 M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을 썼죠. 귀여운 리니지.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유튜브 가시면 귀여운 리니지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이미지는 귀여운데 딴 건 리니지란 거죠? 알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무섭다. 저게 귀엽긴 한데 리니지라면은 일단 저게 발표됐으니까 시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게임업계와 증권가에서는 호평일색이다. 왜냐하면 돈 잘 벌거든요. 아까 보셨죠? 1, 2, 3위를 휩쓴 거 호평일색인데 게이머들은 리니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이머들이 많아서 호평을 내린다. 물론 돈은 아까 전에 보셨지만 매출 순식간에 3위까지 올라갔지만 아무래도 귀여운 리니지라 그러면 귀엽긴 하지만 리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과금도 귀엽다. 야, 우리나라 게임은 정말 대단해. 게임이 나오면은 이 게임성이 어떻고 게임의 줄거리가 어떻고 어떤 재밌는 요소가 있고 질문을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금부터 질문하죠. 과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게임입니다. 일단 과금 구조를 질문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 저 게임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 과금이 귀엽다. 과금도 귀여울 수가 있나? 귀엽다는 게 이제 조금 덜한다. 리니처럼 무겁게 안 하고 조금 살살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박리담에 확실히 K게임의 그 언어 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죠. 박리담회를 하겠다. 박리담회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리니지에서 파는 거, 뭐 이동 속도 증가 아이템, 아이템 소지 한도 증가 아이템, 뭐 이런 거 증가 아이템 같은 거를 원래는 돈 주고 사는데 이런 것도 안 팔고, 뭐 유효 버프, 아이나사드 이런 것도 안 팔고 해서 과금 요소를 조금 낮춰주겠다. 그럼 과금을 낮추는 이유는 넓은 유저층과 20대를 포섭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리니지는 좀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하니까 조금 지갑이 가벼운 20대나 여성 유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과금을 조금 귀여운 리니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제 드는 생각은 과금이 내려가면 여성 유저층이 증가할 것인가. 리니지를 여성 유저층이 안 하는 이유가 과금이 내려가서 과금을 좀 줄이면 여성 유저층이 증가할 것인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LG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소울 2가 이제 나오죠. 6월 7월에 나오니까 지금 최대의 기대작 그러는데 뭐 이것도 역시 나오면은 엄청난 화제와 함께 또 과금 구조 질문을 받겠죠.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 좋단 말이야. 뭐 별 타격 없이 순항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데 제가 며칠 전에 모 프로에 나가서 K게임의 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임 관련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섭잖아. 무섭잖아. 잘못 말하면 혼나잖아. 마치 정치와 같은 거죠. 잘못 말하면 혼나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부드럽게 얘기해서 저도 뭐 부드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게임 같은 경우에 K게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명품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좋은 걸 비싸게 파는 거죠. 게다가 명품업하고 비슷하게 엔터업종 대비 게임업계의 크기는 압도적이다. 우리 BTS형의 하이브가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 10조인데 그래봐야 NC소프트의 반이 안 되죠. 넥슨의 3분의 1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합쳐봐야 뭐 넷마블도 안 되죠. 다 합쳐봐. 요거 지금 뭐 위에 있는 4개를 다 합쳐도 넷마블 한 개 회사하고 퉁칠 정도로 게임업계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리고 과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비싸게 파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야? 이거 뭐 1억, 2억, 3억에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싸게 파는 거는 아무 문제 없죠. 이거 10억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샤넬백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올린다 그래서 물론 제가 살 게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살 게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잠깐만 선물이 있구나. 좀 깎아주면 좋겠어요. 선물을 어떻게 줘? 샤넬백을 선물로 줄 정도면 선물은 하여튼 그렇지만은 비싸게 파는 거는 전혀 문제 없죠. 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뭐 2천만 원, 요즘 올라 3천만 원. 이거 10억. 10억. 뭐 이렇게 다 가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K게임이 그렇게 과금 구조에 대해서 사실 욕을 먹고 계속 우리들이 불만을 제시하는 거는 K게임은 가격이 없죠. 대신에 확률이 있죠. 우리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유도가 있습니다.
K게임은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가격을 적어서 비싸게 파는 거는 이걸 100억에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에 팔면 어떡해? 1000억에 팔면 어때? 어차피 뭐 돈 많은 형들이 사주겠지. 내가 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문제는 우리나라 게임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확률로 팔죠. 20만원짜리를 몇 개 모아서 0.0001% 확률로 A를 만들어서 A를 이래 모아 저래 모아서 다시 몇 %의 확률로 더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나오니까 사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거 사행성 있는 거 아니냐. 한국 게임들 이러는 거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바라고 하는 사행성을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물론 한국 게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행성이 아니다. 확률은 게임의 재미를 위한 공정한 장치다. 사행성은 요행으로 금품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게임 안에서는 확률은 있지만 금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아이템도 금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 아이템 거래되지 않나? 뭐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한데 보면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베팅이 아니라 아이템을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다. 확률형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썼을 때 공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N빵이란 거죠. N분의 1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공정한 장치를 넘어서 누가 보더라도 사행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한국 게임의 이제 과금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편해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현금으로 안 바꾸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옛날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인형 뽑기. 이거 대가가 인형이죠. 현금이 아니라 아이템입니다. 참고로 이게 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형 뽑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됩니다. 어떤 규제가 있냐? 5,000원 이상 경품 제공 금지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형을 뽑는데 5,000원 이상이 나오면은 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나오죠. 경찰 단속이 인형 뽑기만 단속을 한다. 뭐를 단속하냐면 나오는 게 5,000원 이상이면은 잡혀갑니다. 5,000원 이상 거기다 경품을 넣으면 인형 뽑기방은 15곳이 영업정지다. 2017년.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인형을 그 요즘에 500원 1,000원 넣는데 5,000원도 못하게 되면 뭐하냐. 그래서 5,000원 이상이라고 하는 건 옛날이고요. 요즘엔 10,000원. 여러분들이 피규어를 뽑아도 그 피규어의 가격은 절대 10,000원이 안 넘어요. 원가 10,000원 이하를 뽑는 거예요. 원가. 거기를 뽑았는데 예를 들면 현금 50,000원짜리가 거기다 나온다. 이거 잡혀갈 수 있어요. 10,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인플레 2배 적용해줬죠. 이런 규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행성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게임 회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확률을 줄이고 당당하게 20억!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20억! 좋잖아. 어때? 야, 이거 당당하게 팔면, 뭐 파는 거지, 20억. 팔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게임이 어떤 게임인데. 해줄 수 있지. 야, 20억 팔아서 한국 게임의 그 위상을. 아니, 이거 20만원짜리 0.001%로 N개를 모은 다음에 물음표의 확률로 뭐를 모아서 이렇게 가니까 확률이 있고, 뭐, 그거를 또 뭐 사행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당하게 20억! 좋잖아요. 아니면 뭐, 하려면, 야, 검신 5억. 뭐, 여기 7억. 이거 8억.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다 사면은 모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행성이라는 거를 넘을 수 있다면은 야 우리나라 게임 뭐 어때요? 20억이야 120억도 콜. 야 120억 어때?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닌데. 야 샤넬 뭐 람보르기니 50억이라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하더만. 람보르기니 이상한 그거 바닥이 낮아갖고 못 타고 다닌다며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이 나를 인도했어. 뭔지 보니까 람보르기니를 사지 말아야 되는 7가지 이유인가? 10가지 이유인가? 있더라고요. 왜 람보르기니를 사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앉으신 분이 람보르기 오너께서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면서 10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자랑인가? 이게 자랑인가? 무슨 뭐 안에 내부재가 뭐 플라스틱이라는 둥, 뭐 백미러가 장식품이라는 둥, 밑이 낮아서 잘 못한다는 둥,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이래서 람보르기니가 안 좋습니다. 이게 잘 듣다 보니까 이게 자랑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듣던데, 뭐 그게 람보르기니를 뭐 100억에 팔건 50억에 팔건 우리가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한국 게임도 당당하게 그런 이상하게 유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10만원, 20만원이면은 20억짜리, 30억짜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판다면은 뭐 못 팔 게 뭐 있냐. 한국 시장에 게임 업계가 명품이 되지 못할 일이 뭐 있냐고 생각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20억짜리를 팔고 싶은데 마치 2만원, 만원짜리로 사람들한테 뭐랄까 로또 긁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사행성이나 아니면 어떤 논쟁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억짜리 팔리죠. 왜 안 팔려? 요즘에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그
그 안에서 내 아바타에 구찌 팩을 입힌다고 합니다. 내 아바타에 구찌 백을 사준대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도대체 여기다 구찌를 왜 입히는 거야? 돈 내고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린 이런 거 하거든요. 구찌에 한 100배 되는 거 입히잖아요. 아니 정신 나갔나? 아바타에 왜 돈을 써? 거기에 이거 왜 입혀?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야 100배짜리 하잖아. 여러분들 롤 스킨 사는데 돈 무지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롤 스킨 비싸던데 나름? 제가 누가 롤 같이 뭐 해서 게임 방송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롤 잠깐 들어갔더니 야 스킨이 장난 아니던데? 그거 다 살려 그러면 야 진짜 스킨이 한두 개가 아니더만. 내가 들어갔어요. 저 캐릭을 어떻게 알아봐 그랬더니 오래 하면 알아본다고 스킨부터 보라 그러는데 스킨 가격이 야 장난이 아닌데 똑같은 거죠. 똑같기 때문에 당당하게 20억 그러면은 이 못 팔릴 일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게임업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게임업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K2 회복이잖아. 요즘에 위로 가는 거 엄청나게 좋잖아요. 고가 정책 피는 거 20억짜리 건물 팔 수 있다는데 게다가 요즘에 여가 생활도 확대하고 조정까지 받았어. 그래서 당당하게 K게임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마음 한쪽 구석에 우리나라 게임 너무 좋아요. 게임 주식 사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걸려요. ESG. 사회적 기업인가? 이게 0.001%의 확률로 5만원짜리를 이렇게 엠빵에서 파는 게 사회적 수익구조 모델인가? 여기서 걸리죠. 이거만 아니면 진짜 사야지.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NC소프트 게임을 리니지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이때 안 샀던 게 최악의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도 했었는데 이때도 그때도 했고 제가 리니지2 꽤 오래 했었는데 이때 안 샀다가 이게 정말 최악의 경험인데 지금도 당당하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회 요즘 같은 때 ESG에 정말 중요한데 사회적 기업이니까 우리가 비싼 거 판다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파는 회사, 샤넬 파는 회사, 에르메스 파는 회사, 루이비통 뭐 당연히 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 명품 기업 사이에 있으려면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 게다가 이게 왜 그런 얘기까지 드리냐면 저는 진짜로 한 작년 이맘때까지 가차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아니 제 편집자가 가차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한 1년 반 전, 2년 전까지. 근데 요즘에 국민 단어예요. 가차가.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은 다 알아들어.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가차라는 말이. 아니 우리 사회가 왜 가차라는 단어를 알아듣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 가차라는 게 그거라며요. 일본에 이거 뭐야 이거. 빠진꼬라 그러나 넣으면은 돈 넣을 때 땡그랑 소리 나고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철컥철컥 땡그랑인데 거기는 가차 하면서 나오는 걸로 들린다며. 동전 넣으면은 가차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고 우르르 쏟아질 때가 나온 소리 있죠. 쏟아지는 거 그게 가차가차 하면서 어느 나라는 고양이가 미야오니까 우리나라 야옹이라고 울지만 뭐 그거하고 비슷하게 일본 단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는데 아니 이게 우리나라 국민 단어가 됐어. 가차라는 게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한국 게임에 영향이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차라는 단어를 강원랜드에 가지 않는 한 이걸 언제 알아듣겠어. 근데 이게 국민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자 얼마 전에 대한상의에서 ESG 경영체제로 재계를 바꾸겠다 하면서 두 분을 부회장단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일이에요. 택진이 형과 범수형님 서울상의 부회장단에 합류했어요. 부회장단에 합류하면서 내지른 일성이 이거예요. ESG 경영을 하겠다. 게임업계 ESG 경영 확산을 이끌겠다. 실제입니다. 저 부회장단에 들어가시고 바로 NC소프트에 뭐가 생겼냐? ESG 경영위원회 신설 2021년 3월 15일 믿습니다. NC는 이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세대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생태계 보호 돈 받은 거 없고요. 뒷광고 없고요. 야 이거 잠깐만 광고 받고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하여튼 뭐 들어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뒷광고가 아니라 선광고. 자 선광고입니다. 어디 가서 꼭 전해주세요. 선광고 뒷광고가 아니라. 하여튼 NC소프트에서 2021년 3월 15일날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기업, 환경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가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러면서 5월 27일날 모든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겠다. 이왕 공개하신 거 확률도 점점 줄이고 당당하게 20억짜리 집한검 30억짜리 집한검 팔 수 있는 집한검이란다. 집행검 무슨 소리야 집한검이라니. 자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집행검을 팔 수 있는 당당한 회사에 람보르기니 50억에도 팔던데 충분히 팔 수 있는 당당하게 사행성 과금류도 뭐 이런 거를 벗어난 한 발짝 뛰어넘는 K게임이 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NC소프트만 그랬냐? 넷마블 2021년 5월 17일 ESG위원회 설치 2025년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하겠다. 넷마블만 그랬냐?
펄어비스 코스닥 게임 상장사 중 최초로 ESG 태스크포스 구성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게임업계 CEO 리더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ESG 경영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게임업계는 사회적 책임 및 기업 윤리를 강화한 투명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하겠다.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2021년에 했어요. 아니 왜 웃는 거야? 야, 아니 웃지 말고 했다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당당하게 선언을 했고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ESG 환경과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가 투명한 기업은 게임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다. 2021년 5월이에요. 당당하게 할 거라는 거죠. 걸음마를 떼타 앞으로 지켜봐 달라라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믿어. 게임업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NC소프트는 현재 B+ 등급이다. A+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업이라는 게 굳이 그런 뭐 사행성, 과금 유도 확률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인 업계예요. 아시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돈도 많고 여가에 미쳤거든요. 게임은 특히 이런 여가 서비스 쪽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볼까요? 닌텐도 시가총액 90조. 액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가 클까 블리자드가 클까? 닌텐도가 큽니다. 닌텐도가 대단한 회사죠. 닌텐도가 커요. 참고로 블리자드가 액티비전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액티비전이 블리자드도 훨씬 큰데 둘이 합혀도 닌텐도가 안 됩니다. 닌텐도가 안 돼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시가총액 83조. 이 충격적인 하락이 님폰업이죠. 님폰 없어요? 그랬다가 야 이거 와 나 그 아저씨 아마 식은땀 줄줄 났을 거예요. 님폰업 잘못 말했다가 한 방에 이 큰 회사가 주가가 거의 30% 40% 빠졌다가 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랐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디아블로 이모탈 그게 님폰업이거든요. 야 꼭 광고 같다? 야 돈 받은 건 없지만 성광고 돈 받은 건 없지만 요즘에 나오는 디아블로 이모탈 모바일로 나오죠? 시가총액 83조. 게임 산업은 요즘에 여가 시간 늘고 특히 밀레니얼들이 게임에 익숙해지고 밀레니얼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꼭 게임업계도 ESG 경영 당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벌고 당당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꼭 ESG에 적합한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옵니다. 더 큰데요. 배그 운용사 크래프톤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상장될 거예요. 24조짜리 회사가 옵니다. NC보다 큽니다. NC보다 크죠. NC보다 크고 24조보다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 10개 좀 넘을래나? 10개 넘겠다. 한 20개 될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또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업계도 점점 발전을 하고 사회적 기업, 명품 기업, 우리의 여가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